오늘은 좀 가볍게 하려고 해요. 준비한 내용은 되게 무거운데 오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가볍게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죠? 감사합니다. 현대차 오늘 구매했는데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대차는 스크래치가 나서 좀 지켜보다가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급해서 오늘 또 바로 사셨나? 다음에 좀 더 사세요. 근데 다음이래가 또 내일 아침에 바로 사시면 안 됩니다. 시간차를 두고 더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현대차는? 이월드, 아유, 언제 갈란가? 아유, 시간 좀 많이 걸릴 텐데. 놀이동산. 네, 너무 작은 종목으로 하지 마세요. 네,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있는 제가 그 보복 소비 개념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거 제가 주식회사 곽 부장에서 몇 번 리뷰한 거 보셨죠? 뭐 면세점, 화장품, 항공주 이런 거 가잖아요, 그죠? 가잖아요. 실적 꽝이다. 그럼 실적 꽝인데 왜 가? 기대감. 기대감이 뭘로 보는 거죠? 시장의 관심, 센티멘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젠이 많이 빠져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시젠은 적절하게 가격 조정이 나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뭐가 없다? 시장의 관심도, 센티멘탈이 깨지면서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작년만큼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컨센서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로 막 적극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지금 갖고 계신 거 비중이 뭐 5%, 10%, 한 20%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냥 갖고 계세요, 시제는. 그리고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주가가 뭐 30%가 내리든 40%가 내리든 적절하게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다시 좀 규모 있게 자금을 실는 작업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죠. CJ는 그 정도의 어떤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LG라든가 SK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고점 대비 뭐 30% 40% 빠져도 바닥에서 살 수 있잖아요. CJ는 살 수 있어요. 그만큼 펀더멘탈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하이닉스 고점이 물렸어요.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가시면 돼요. 삼성전자 매수 타점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엊그제 드렸었는데 급하게 올라가진 않죠. 그죠? 적절한 수준에서 시간차를 두고 모아가신 전략이 중요해요. 신풍제약은 센티멘탈적인 측면도 있고 이번에 뭡니까 그 K 뉴딜 지수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쪽에 시장의 그 센티멘탈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사시거나 그런 전략은 좀 아니신 것 같고 좀 이렇게 비중이 크다면은 좀씩 줄여가는 전략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것만큼 악재는 없어요. 센티멘탈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그거는 악재다. 예, 파버나인 7%의 머리가 띵 손해라는 얘기죠. 메레오님. 좋은 회사 갖고 나중에 추가로 더 사세요. 그리고 또 시간차를 두고 수익 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SK 삼성물산 괜찮게 봅니다. 네, 지금은 시장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차트 좀 열어놨는데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예, 범중화권 중국 증시에 급락이 나온 거죠. 유동성 회수. 이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해서 코스피가 얼마죠? 2994포인트, 3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대단히 우울한 거죠.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 증시 변동성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냐면은 이제 만약에 지금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반등시마다 현금 확보 전략을 수반하면서 좋은 주식을 추가로 더 사는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 코스피 지수 60분 차트를 펴놨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점과 늘 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고점에 중간 정도까지 주가가 빠지면은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이 딱 그래요. 2994포인트. 이 정도 시점에서 반등의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2920포인트가 안 깨지면서 반등이 서서히 나와줘야 되고요. 2700 한 뭐 77포인트? 2770포인트가 밑으로 훅 2700 밑으로 내려가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11월 11일부터 지금 2월 24일까지 지수는 계속해서 빠졌어요. 올랐다 떨어졌다만 반복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올해 와서는 좀 챙기시죠. 현금 비중 좀 어렵겠지만 확보 좀 해주시죠. 신용 좀 줄이시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라든가 기타 시장 참여, 통화정책의 정책 결정론자들이 시장 아직 괜찮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서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1.4%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는 1.5, 2%까지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발생한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고 시장은 또 새로운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면서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전전일에 예민수의 라이브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관심이 옮겨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죠. 성장주 아직도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향후에 성장주가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성장주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헷갈리죠?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헷갈려요. 근데 우리 주식회사 박부장 한국증권TV의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묶어 보시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가리지 않고 저평가 가치주, 성장주 가리지 않고 모든 종목을 수익에 타겟팅으로 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있는 회사,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인 기업, ROE가 10% 이상인 기업, ROA가 5% 이상인 기업, 그리고 현금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 그 재무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이런 쪽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의 시장 핫 이슈가 들어가 있는 종목만 선정을 해서 중장기로 투자하시든 단기적인 수익 관점에 투자를 하시든 그렇게 한다. 그게 가치주든 성장주든 상관없다 라고 한번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생각이 좀 더 심플해질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생각의 흐름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시장은 지금 내일이죠. 내일 정도에는 제가 볼 때는 좀 경우에 따라서 오늘 미국 시장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반등이 나올 수도
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단기 포인트까지 주가가 좀 갑자기 내려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여기 보이시죠? 예.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예, 선물입니다. 선물. 안 보이나? 선물이 다 플러스예요. 자, 플러스 돼서 올라오면은 내일은 지수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희망 고문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3월 14일까지는 시장에 완전한 급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대규모 부양책 발표가 나오는 또 최종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확정 짓고 사인하는 시점이 3월 14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수가 하락할 때 아주 좋은 기업을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적인 면,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수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수급이 유입되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평단가를 맞추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이익 실현, 익절을 하면서 이익금 챙기고 현금을 조금 챙기는 전략이 3월 13일까지, 제가 볼 때는 3월 14일까지 발표 전후 정도가 시장에서 반응하겠죠. 좋은 내용이 발표가 되면 그 후도 영향을 미치겠죠. 어떤 시간차를 두고.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뭐 시장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불편한 하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범중화권 증시의 급락과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코스피 3,000포인트가 붕괴가 됐고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 전략을 오늘 심층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 12시만 하더라도, 정오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림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 이후 12시 넘어서 급격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75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무려 30포인트, 전날 대비해서 3.23포인트가 급락을 했어요. 불편하다, 이런 느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빠진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빠진 이유. 그건 바로,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세하게 오늘은 뭐 시황적인 면에서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페드의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시장에서 통화정책을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겠다, 예, 통화정책을 긍정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급락 후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도세가 출회가 됐죠. 왜 출회가 되었나? 홍콩발입니다. 중국발입니다. 범중화권 발입니다. 홍콩의 증권거래세 인상 소식, 중국의 부동산 규제 등 중화권 증시 악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홍콩의 증권거래 인지세 상승이라는 것은 세금을 더 걷어들인다는 거잖아요. 긴축을 한다는 거예요. 긴축. 그리고 부동산 규제를 한다는 것은 긴축을 한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박셀 바이오 축하드립니다. 저도 봤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좀 근거가 없어서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상한가 가서 좋습니다. 만약에 수익 났다면은 좀 챙겨가는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중국은 중화권의 증시발 악재가 쏟아지면서 외국인이 연속해서 순매도가 연출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몇 퍼센트가 인상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시사점이 뭐냐 하면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축소한다라는 걸로 재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긴축. 한편 제롬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전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반기통화정책 청문회 출석한 자리에서 여전히 미 경제 회복세가 고르지 못하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미 경제 회복세가 고르지 못하고 완수되려면 멀었다. 페드가 정책을 변경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발언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미국에서 이러한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화정책도 함께 수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홍콩,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희망은 있다. 어차피 시장은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올랐다가 기대감이 사라지고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면은 주가는 내리게 돼 있는 거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를 올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더 이상 이제 나올 이야기가 없다. 좋은 스토리가 없다. 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우기다시피 해서 시장을 부양을 시켰죠. 그죠? 그게 바로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죠. 벌써 몇 번째 부양책입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 백신으로 또 띄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시킬 수가 없어요. 글로벌 경제 자체를.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 거죠. 사실 또 최근에 그 미국의 국채 금리를 가지고 속도에 대한 부분과 스프레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재작년에도 얘기 많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또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일 났다고 떠들어대는 전문가들이 떠들어대는 그 사이에 결국은 통화정책에 의해서 안정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자,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싫어요. 두 분 감사합니다. 매일 빼놓지 않고 와주셔서.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뭐가 싫으신지. 자, 제가 종이를 좀 적고 있어요. 자, 오늘은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종목이 뭐 재무제표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자, 지금 제가 종이를 적고 있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종이를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미니까 이렇게 내렸다 올랐다, 정시인 것처럼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 종이를 제가 늘려볼게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길게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늘리면은 변동성이 작아져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남기려고 변동성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기간을 길게 두고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시차를 두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위험은 낮추고 수익은 안정적으로 걷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굳이 종이까지 접어서 말씀드립니다. 저의 개똥 철학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유명한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절한 포트폴리오와 시간차를 두고 투자했을 때 결론적으로 실패의 확률은 적어지고 수익의 확률은 커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제가 연초에 들어와서 올해 대박 종목으로 꼽았던 종목이 사실 두 종목이 있었어요. 호나이와 포스코 강판인데 올해 상반기가 가기도 전에 목표가 달성을 해버렸어요. 네, 해버렸어요. 다 팔았어요. 근데 수익이 전부 다 저는 한 1년 넘게 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석 달이 안 걸렸어요. 70%, 80% 내는데 정말 운이 좋았죠.
근데 기사가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야. 철강가가 오른다고. 예. 자꾸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들고 있었던 거예요. 들고 있었더니 앵걸 상한가가 가네? 앵걸 더 올라가네? 어이? 이래 된 거예요. 사실 MVH 코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소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번 하긴 했지만 예 박사님하고도 소개를 같이 해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코나이는요, 제가 그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기업 이슈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코나이가 과거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거래 재개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해소가 됨으로써 됐는데, 그러면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환기 종목, 뭔가 좀 당분간 분위기를 살펴야 된다는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 재개가 됐어요. 그럼 환기 종목 탈피가 되는 시점에 팔거나 4만 6천 원에 팔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4만 3천 원에 팔거나 환기 종목으로 최종 목표는 제가 4만 6천 원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4만 3천 원 찍고 내려가서 환기 종목 탈피 공신하고 월요일날 슈팅 나왔을 때 팔았으면은 4만 6천 원대 이상에서 파는 거죠.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는 한 2달 반 동안 수익도 안 내고 수익도 뭐 났다가 안 났다가 되게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그런 거를 견디실 수 있어야 대박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슈는 끝났고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추이를 보시는 게 정석으로 투자하는 게 맞겠죠. 코나이는 이슈 개념으로서는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긴 이슈가 있긴 하죠. 안녕하세요. 권중영님. 예, 괜찮습니다. 네, 간다 또 간다. 아몬드님 안녕하세요. 팽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대빈님 안녕하십니까. 서경희님. 고요, 예, 고요님, 예,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헬레님, 반갑습니다. 노수인님, 고맙습니다. 예, 처음 오셨네요. 머리에 쓱 감사합니다. 쏙쏙쏙, 귀에 쏙쏙쏙 들어가야 되는데. 데레데떼, 안녕하십니까. 네, 참 열심히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거는 좀 길게 보고 하시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엊그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민수 박사님께서 하나만 더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러면 이거 한번 매매 한번 하시죠. 이거 한번 하시죠. 라고 말한 종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네. 네. 한네트라는 종목이에요. 한네트. 한네트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시장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시장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뭐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니까 하루 종일 기사 플로우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봤더니 이거 기억나시죠? 2월 18일부터 제가 바꾸기 시작했는데 오늘 24일이잖아요. 한네트 디지털 화폐 그리고 2월 20일 또 나왔어. 디지털 화폐 22일날 또 나왔어. 자꾸 나오니까 또 이주열 총재까지도 나오셔서 또 한 말씀 하셨어.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한번 살짝 보내봤는데, 엊그제 보내봤는데, 괜찮거든. 그래서 비중 있게 한번 매매를 했어요. 괜찮네. 이래 되는 거죠. 괜찮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네. 올라갈 때 따라잡습니까? 아니죠. 대충, 안 오면 말고, 중간 정도 와서 한번 베팅을 한번 했어. 세상에, 이렇게 올라버렸네. 너무 쉽지 않아요? 네. 근데 막 못 잡아서 안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요, 스캘핑이든 스윙이든 시장의 이슈를 따라가셔야 되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 상관없이 펀더멘탈에 투자를 하시고 그 목표가까지 달성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되고, 자, 제가 이제 종목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가 안 나면은 끈기 있게 대응하거나 종목을 교체해서 시장을 따라가는 방식에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런 걸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번 볼게요, 계속.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오늘도 제가 오늘 그 기사풀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거죠. 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공포, 아시아 증시패,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좀 수익금 좀 챙겨주세요. 아, 난 손해봐서 못 챙겨. 아, 조금이라도 현금을 좀 챙기시고 추후에 좀 빠졌을 때 다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좀 손해보지만은 결국은 그런 유연한 마인드가 결국은 나한테 손실을 많이 시켜주고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게 훨씬 좋다고 여러 번 강조해드려서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없다.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제롬 파월 의장의 다음 주 청문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말하는 내용이 중요할 거다. 무엇이 시장에서의 반응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시장에서는 어떤 이유든 간에 일단은 이런 발언이 금리 인상 없다는 발언이 비둘기 반응이 나왔지만은 하락을 했다는 거죠. 좀 믿지 않는다로 일부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3,000포인트가 23일 만에 붕괴가 됐어요. 23일 만에. 그럼 23일 만에 붕괴되기 전에 3,000포인트 넘었을 때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겼어야죠. 우리가 반성을 해보면 수익이 났을 때 수익금을 챙겼어야지. 풀로 그냥 베팅을 해놓고 그냥 몸으로 때우고 계셨던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순신님 좋겠습니다. 10종목에서 4종목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6종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걸로 해석되는 거죠. 그러면은 추후에 4종목을 종목이 나쁘지 않다면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다가 그 종목들이 추가로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매수 평단가를 낮추는 식의 전략을 취해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갭을 두고 추가로 할 것이냐. 어느 포인트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심리적으로 나 자신을 아우르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종목은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아주 홍콩불황 악재에 의해서 시장이 좀 그러저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계속 갖고 이슈 체크를 해 나가셔야 돼요. 어쨌건 시장 안 좋았다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결론 내리고요. 그리고 3월 14일 이전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좋은 주식은 조금 더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시장 기대감에서 재차 반등이 나오겠죠.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이익금 챙긴다. 아시겠죠? 네.